찰리입니다. 찰리가 뭘 말하는 거지 싶으실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A 행정관은 찰리 몫이야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건진 처남 대통령실 인사 관여 정황입니다. 건진 법사 지금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도 그렇고 목걸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김 여사한테 줬니 많이 중간에서 뭔가 이 대통령실에 뭔가 얘기를 해서 중간 사다리 중개 역할을 했니 많이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건진 법사가 아니고요. 건진 법사의 처남이 찰리입니다. 근데 이 처남 얘기가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A 행정관은 건진 법사의 처남인 이 찰리라는 사람이 찰리 몫이야 라는 얘기가 나왔다. 대체 무슨 얘기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이 건진 법사의 딸이 2022년 7월 5일 아빠 대통령실 문체비서관과 시민사회 수석실로 공문을 보냈어요. 어제 통화한 행정관이랑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를 했다. 이에 건진 법사는 A 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가서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찰리는 처남인 김모 씨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는 이 처남이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살짝 김광삼 변호사님. 네. 좀 복잡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건진법사 이런 얘기였는데 건진법사에 처남이 나오고요. 딸이랑 얘기한 문자가 나오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건진법사가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근데 2018년도에 있었던 관련해서 이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공천, 인사 개입 관련해 갖고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용에 보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어떤 처남을 청와대에 심든지 아니면 대타를 보내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를 좀 관리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근데 사실은 처음에 이게 나왔던 게 건진 법사가 뭔가 중간에서 민원을 청탁을 했었던 중개 매개 역할을 한 거 아니야였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여기서 제기한 의혹이 맞다면 대통령실에 아예 네 사람을 심어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었다라는 걸로 의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겠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인사청탁 같은 걸 하면 중간에 매개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행정관을 심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 딸과 또 아버지 전 씨와 어떤 문자 메시지잖아요. 그러고 보면 전에 언론 보도에 뭐가 나왔었냐면 행정관, 비서관 여기서 김건희 여사의 라인들이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좌지우지 다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해서 행정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행정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와대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300명 되는 걸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실세 행정관이 있고 그렇지 않는 행정관이 있겠죠. 그러면 전 씨가 일단은 용산에 저런 식으로 해서 줄을 대고 지금 인사청탁이랄지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 받은 정황도 1억씩, 3억씩 받은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물론 기도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용산초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죠. 너무나 대통령 부부를 팔고 다녀서 사실과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두 경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말이 이제 나중에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문자에 의하면 건진 법사가 어느 정도는 용산에 개입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상당히 앞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과연 김건희 여사와랄지 대통령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부분이 추후에 좀 밝혀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일단 지금 요 문자만으로 좀 봤을 때는 건진 법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실 안에 있고 좀 더 깊숙하게 뭔가 개입을 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아까 공직기관 비서관실 얘기도 같이 나왔었죠. 대통령실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뭔가 자꾸 대통령 내외를 팔고 다녀서 그래서 경고를 줬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건진법사 딸 처남 얘기가 나왔는데 건진법사 일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건진법사만이 아니고 건진법사와 딸, 혹은 건진법사의 처남, 뭐 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김수민 의원님, 일가를 다 출국 금지를 시켰다란 얘기는 뭔가 일가 전체가 다 뭔가 연루가 돼 있다는 의심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딸의 문자 메시지까지도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떤 그 유착 의혹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황적인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사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명태균 씨하고도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될 거예요. 명태균 씨도 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 장모하고 통화를 할 정도다 이렇게 네. 알려진 건 없거든요. 근데 건진법사는 윤 전 대통령 장모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고 어떨 때는 뭐 1시간 30분 넘는 그런 장시간의 통화도 했고 계엄 사태 3일 뒤에도 또 한 40분 정도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코바나 콘텐츠의 그 김건희 씨가 했던 그 업체의 고문 명함까지도 갖고 있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20대 때부터 김건희 전 영부인하고 전 씨가 인연이 있었다 이런 설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전성배 씨 개인사로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어느 정도 노출이 돼서 어떤 인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뭐 건강이 좋아졌다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고 또 이제 공천 개입 의혹만 보더라도 경북 지역의 여러 군데 기초단체장 공천하고 또 서울 지역의 경선 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굉장히 명태균 씨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국 금지가 될 수밖에 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인사들까지 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출국 금지 규모만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게이트 의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관건은 건진법사가 중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혹은 사람을 관리하고 해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중간에서 얘기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할 때 대가가 있어야 뭔가 범죄가 좀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건데 근데 지금 얘기가 나왔죠. 대가가 있고 뭐가 일이 성사가 되고 하려면 결국은 청탁이 됐고 이 청탁의 줄을 어디로 댔느냐. 윤 대통령, 윤 전 대통령 이 부부 내외랑 같이 연줄로 이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연줄의 끝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내외, 특히 김 여사 관련해서 요즘 의혹이 모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김 여사가 이제 받고 있는 의혹들 좀 볼까요?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명태균, 이른바 명태균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해서 명태균 의혹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이 결정을 내려서 재수사하겠다. 이거 중앙지검에 안 보내고 우리가 직접 형사부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건진법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건진법사건은 또 서울 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 범죄합수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삼부토건 관련해선 연루 의혹은 있긴 합니다만 김 여사가 지금 현재 제외가 된 상태예요. 현재 김 여사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의혹만 있는 상태인 거고 다섯 번째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재수사하지 않고 한국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항고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뭔가 자꾸 수사가 김 여사로 조금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문제는 김 여사가 지금 파도라고 치면 한 5개의 파도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촉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보면 쉽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봐요. 네. 일단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조사가 사실 이제 검찰서 이걸 뭐 실질적으로 원리 원칙과 법과에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밀어놓은 것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은 일단 결정을 무혐의로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건들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서울 고검에 또 항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건은 이미 종결이 그러니까 뭐 잠시 종결이죠. 그런 다음에 이의 제기해서 고검에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까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파면이 되고 나서 한 번에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일 아마 목전에 있는 것이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일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원래 무혐의로 종결이 됐었는데 네. 서울 고검에서 항고가 돼가지고 재기수사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또 다시 또 크게 불거진 게 이제 건진법사 관련된 부분, 인사청탁, 이권 개입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수처랄지 경찰이랄지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계속 불려다닐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도 이제 계속 사법기관에 불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김 여사가 앞으로 계속 뭔가 사법기관에 자꾸 이 소환이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 지금 속보가 하나 지금 나왔습니다. 뭐냐? 청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서 교사를 비롯해서 3명이 다쳤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였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 뉴스가 될 만한 사안인데 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고 이로 인해서 교사를 비롯해서 3명이 다쳤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현재 지금 속보로 올라온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뭐 자세한 소식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심각한 지금 상황인 거죠. 추가적으로 저희 뒤이은 다른 뉴스에서 이 내용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